이제는 오늘 시작에 수급이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작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넘는 강한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도 빨간불을 켜냈죠. 그렇지만 기관은 9천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새해 들어서 계속 매도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외국인은 오늘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고 현대차, 삼성전자, 역시 전차 군단의 매수세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기관 매도 탑5를 보자면 여기도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들어가 있고 카카오, 삼양식품, 두산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매도 종목, 이 상위권보다는 좀 중위권 종목들이 굉장히 좀 차별화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최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여기서 종목을 하나 골라서 말씀드릴까요? 네. 현대차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직전 고점이었어요. 지난해 고점이 한 30만 원 부근에서 한번 밀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도 역대 최대, 그러니까 창립 이래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계속적으로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판매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제네시스 같은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브랜드들이 지금 네임밸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에서도 항상 인기 차종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급차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북미에서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관세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매 판매 1위를 했어요. 현대차가. 그리고 지금 그 완성차 업체 중에 브랜드 그 가치를 또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지금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테마가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실적, 그다음에 로봇.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현대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현대차가 지금 여기서도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CES 2026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대장주로도 지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지금 테슬라하고 거의 뭐 대항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도 또 관련이 현대차가 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1차 밴드들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1분기에 출시 예정인 자율주행 기술 알파마요 관련해서도 지금 젠슨항과 지금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글로벌적으로 판매율 1위를 할 현대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요타라든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한일령 또 이슈도 있고 해서 사실 중국에서 지금 판매율이 지금 굉장히 저조해요. 네. 그리고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조만간 1위를 찍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2026년도에 찍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글로벌 1위로.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 좀 하위 밴더들에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도 분명히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도 좋은 흐름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크게 지금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 현대차를 필두로 현대차 그룹 1차 밴더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좀 시각을 전해주셨는데 자리도 한번 봐주세요. 왜냐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오늘 좀 고점이라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좀 불안하다고 느끼신 걸지 좀 수익 실현한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네.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당연히 지금 신규 진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 찍었던 고점 30만 원을 살짝 못 찍고 내려왔는데 이 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요. 그리고 윗꼬리도 많이 그리지 않은 상태로 거의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다 손바뀜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앞전 물량을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다 소화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충분히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움직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연스럽게 로봇 공급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보지 마시고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로봇 관련된 어떤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금 이미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로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던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지금 다 바닥권에 있어요. 아직 움직이지도 않은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좀 살펴보시면은 이번 상반기에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창림 전문가님 생각보다 강심장이시네요. 지금 그래도 매물벽이 없고 들어갈 수 있는 현대차다라는 의견 다음 네. 주에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가는 종목이 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성선아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해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수급 특징주로는 삼성전자를 꼽고 싶은데요. 오늘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퀄컴에 이제 2나노 공정을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디스카운트를 해결해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파운드리는 적자를 유지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근데 올해 삼성전자 특히 내일 아침이죠. 네.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아마 9시 장 시작 전에 한 8시쯤 되면 일단 공시가 뜰 텐데 저는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조 안 나오면 그쵸. 또 무너질까 네. 걱정도 되던데. 지금 일단 위스퍼 넘버라고 하는 거는 21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새로운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아까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은 매수를 한 반면 기관은 매도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하이닉스의 주가가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네. 그 얘기는 사실 좀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실적 발표에 대한. 근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삼성전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보는 게 일단 이제 이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분기 대비 66%가 성장을 하는 거가 되는 거고 사실 디램 가격이 ASP가 전분기 대비 32%나 오른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완연하게 디램이 끌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디램의 영업이익률 60% 후반대, 중후반대 엄청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디램의 이익만 80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올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증권사 전망치로 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113조 원까지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보면 다 상향 조정을 해서 네. 지금 17만 원이 평균 목표 주가로 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뭐 14만 원대라고 하더라도 약 한 20%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뭐 이걸 꼭 선택하라고 뭐 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조금 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올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HM보다는 레거시 반도체의 선전이 더 강하지 않을까. 대매물이 시대인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경쟁사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뭐 이런 데들은 HBM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반도체 캐파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그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용 디램의 캐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렇게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HBM은 어차피 주문 제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클을 거의 안 타는 거고 사이클을 타는 이 디램이 뭐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을 보면서 조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제 어떤 삼성전자의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하고 나면 세론이 나오는 그런 맞아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에 아침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세론이 나오지 않고 뭐 실제로 뭐 외국인과 기관에 뭐 양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한 번 더 점핑을 하면서 시장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
뭐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스퍼 넘버로는 21조까지도 좀 전망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정말 내일 아침에 정확한 공시가 나와 봐야지 이 반응을 좀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관 매도 종목 중에 제가 딱 궁금한 종목이 하나 있어서 더 짚고 가보려고요. 삼양식품이 기관의 강한 매도세를 맞으면서 8%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쪽도 역시 실적 귀대주로 좀 꼽혔던 것 같은데 불닭 신화 좀 끝났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불닭 신화요? 네. 불닭 불닭 안 신화는- 드세요? 전 안 먹습니다. 네. 근데 저는 K푸드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뭐 우리나라의 그 캐대언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또 이제 뭐 김밥이라든가 이런 K푸드가 나오면서 또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기관이 좀 팔았다고 해서 약간 사실 고점 부담은 사실 있습니다. 가격적인 좀 부담은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식품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식품 관련 종목들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또 작은 루머에 흔들리지 말고 조금 더 방어주로서의 성격에 집중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와 수급 통해서 오늘장 정리해봤고요. 이어지는 매경 주식리그에서 여성팀, 남성팀의 치열한 수익률 대결과 내일장 탑픽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